야, 이건 또 요즘에 또 특화된 기능이다. 아크로 리버파크 44억이네요. 4억. 사업하시는 분 특화된 서비스. 가면서 빈 상가 같은 거 마음에 든다. 저거 얼마일지 궁금할 때 이거 기능 이용하면 되겠네요. 맞아든다. 맞아든다. 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 강주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G90 롱 휠베이스 모델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이 차의 크기가 쉽게 가늠이 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곳 반포 한강공원에 왔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저희가 주차 공간에 딱 맞게 주차를 했는데 다른 승용차들은 주차 공간 라인 안쪽으로 범퍼가 다 들어오는데 근데 이 차만 라인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거의 뭐 앞바퀴 중심선이 라인에 걸쳐 있고 앞범퍼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차의 차체 길이는 5465mm입니다. 일반 G90와 비교해서 차체 길이가 190mm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앞뒤 바퀴 사이의 거리 휠베이스도 3370mm인데 일반 G90보다 190mm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뒷좌석을 보시면은 이 늘어난 차체 길이와 휠베이스가 전부 다 2열 좌석에 몰빵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옆을 보시면은 2열 도어의 길이가 상당히 늘어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차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에쿠스 리무진이 있었고 EQ900 리무진이 있었는데 그 차들은 1열과 2열 도어 사이에 연결하는 넓은 패널이 있었는데 이 차는 그런 방식을 탈피해서 아예 2열 도어를 크게 확장하는 형태로 거듭이 났습니다. 일반 G90와 롱 휠베이스의 차이 바로 이 휠에도 있습니다. 이 휠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하죠. 마이바흐 차종을 보면은 소위 뭐 불판 휠이라고 해서 하나의 판으로 이루어진 그런 휠 디자인이 있었는데 이번 G90 롱 휠베이스도 하나의 덩어리를 강조한 그런 휠이 들어갔습니다. 자, 타이어 사이즈는 245 20인치 휠이고요. 뒷바퀴 한번 볼까요? 네, 뒷바퀴는 275 사이즈가 들어가네요. 2열 도어가 좀 늘어났긴 했는데 전체적인 비율은 일반 G90와 동일한 비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디자인적인 부분은 일반 G90와 차이점이 없으니까 이 차의 핵심인 2열 좌석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넓은데? 와, 야, 자 여러분 이 차는 도어를 버튼 누르면 닫혀요. 이렇게 손을 댈 일이 없겠죠. 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결혼할 때 이 G90를 웨딩카로 썼거든요. 근데 그 차 일반 G90도 상당히 넓었었는데 이 차는 뭐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네요. 휠베이스가 19cm 더 늘어났는데 그게 거의 뭐 2열 좌석에 다 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다리를 꼬아도 한참 남습니다. 지금 앞좌석은 그냥 일반적으로 맞춰 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더 밀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모니터를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동반석 시트 누르시고 앞으로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이 레스트라는 기능이 있죠.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은 야, 이건 넓어도 너무 넓은데요. 발받침대도 내려오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이 공간도 메꿔줄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오네요. 와, 근데 진짜 넓어도 너무 심하게 넓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S클래스 롱바디나 7시리즈 롱바디보다도 이 차가 체감상 훨씬 더 넓은 기분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차는 뒷좌석에서 보여드릴 기능이 참 많습니다. 중앙에서 AV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조작하실 수가 있는데 옆쪽에 이런 식으로 커튼이 올라옵니다. 왼쪽은 요걸로 닫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뒤에겠다. 이런 식으로 닫히니까 여러분 뭐 뒤에서 이런 차 타시는 분들은 뒤에서 또 보안상 중요한 업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아늑한 공간을 연출할 수도 있고요. 마사지 작동 시간은 20분으로 했고 덩어리고 요거는 요추 위주인 것 같아요. 엉덩이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마사지 기능이 들어간 차가 사실 지압이 뭐 안마의자하고 비교해서는 되게 약하잖아요. 근데 이 차 느낌이 꽤 압력이 좀 센 느낌이에요. 약간 좀 주먹으로 눌러주는 느낌? 다른 마사지 기능이 적용된 차보다 의외로 이 압력이 조금 센 느낌이 들어요. 발 모양을 누르시면은 여기 지금 앞에
맨발로 두게 되면은 발 마사지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발도 은근히 간질간질한 게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독서등이 이렇게 들어오죠. 이 실 안쪽에도 패턴이 되게 고급스럽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여러분 화장 거울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충전기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번 G90에서 이 기능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여러분 요즘에 마스크 많이 쓰시잖아요. 차에 탄 다음에 마스크 이렇게 넣어두고 문을 닫게 되면은 이게 살균시키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차에서 내렸을 때 한층 뽀송뽀송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저는 이 기능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즘에 현대차 중에서도 USB 포트를 아직까지도 일반 포트 쓰는 차가 덜어 있는데, 이 차는 뒷좌석에도 C타입으로 2개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차는 컵홀더는 앞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4륜구동 모델이 기본이라서 그런지 중앙에 센터 터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가운데 좌석까지 사람이 앉기에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USB 포트가 하나 더 있고 12V 소켓도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난번 G90, 일반 G90 시승행사에서는 머리 공간이 조금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차는 롱휠 베이스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재원상으로 전고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리가 조금 더 넉넉하다는 기분이 들어요. 이게 아무래도 전고는 동일하지만 확실히 지붕이 넉넉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목하게 파인 공간이 조금 더 뒤쪽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 공간이 일반 G90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되게 소재가 좋은 말랑말랑한 쿠션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목을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이 되게 푹신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게 완전히 이제 일반적인 포지션이거든요. 이 상태에서도 확실히 좀 차이를 알겠어요. 이게 뒤쪽에 파놓은 공간이 일반 G90보다 넉넉하다 보니까 머리 공간이 확실히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뒷좌석 독서등의 빛의 온도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따뜻함, 보통, 시원함을 하면은 이렇게 빛이 좀 파랗게 나오고요. 따뜻함을 해볼까요? 그럼 확실히 색 온도가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1번으로 하면은 조금 약하게 은은하게 들어오고 3번으로 하면은 확실히 좀 강하게 들어오네요, 빛이. 도어 여는 손잡이가 별도로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가볍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고요. 차에 탔다 하시면은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이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죠. 근데 여러분, 물론 이게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조그만 레버가 보이시죠? 요게 이제 비상 도어 손잡이인데, 만약에 이게 고장났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고장나면은 이 아래쪽에 레버를 이용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은 이 암레스트에 아주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공간이 그렇게 깊숙하지는 않은데 핸드폰 한번 넣어볼까요? 핸드폰을 넣기에는 들어가네? 스마트폰 하나 놓기 좋은 이런 공간이네요. 여기 안쪽에도 홈을 이렇게 파놔서 생각보다 좀 쓰임새가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런 좌석에서는 회장님 또 운전하면서 시가도 좀 피우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자잘한 수납 공간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의미 없이 쓰일 수 있는 공간인데, 일단 여러분, 이 차는 소재 자체가 플라스틱이나 이런 소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다 가죽을 씌워놨어요. 손이 닿는 부위는. 여기는 지금 원목인데요, 여러분. 이런데도 이렇게 패턴들을 얇은 띠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옛날 고급차처럼 그냥 우드 그레이만 강조한 그런 느끼하지가 않고 이런 패턴이 들어가서 나름 또 현대적인 느낌도 연출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쪽에도 모니터가 있는데 터치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할 수가 있는데, 기사가 진짜 뺑뺑 돌아가는지 빨리 목적지까지 가는지 긴가민가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지도를 눌러서 이 경로를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죠. 굳이 말 안 해도 딱딱 알아차려갖고 갈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목적지 검색 뭐 이런 것도 있고, 블루투스 헤드폰, 블루투스 연결해서 나만의 뭐 음악이나 영상 같은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무슨 부동산이 있어. 야, 이건 또 요즘에 또 특화된 기능이다. 아크로 리버파크 44억이네요. 4억. 정말 진짜 킹받네요, 진짜. 네. 84면은. 근데 이게 지금 거래 유형 오피스텔 전용 면적까지 다 나오고 평당가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신 2차 이런 거 되게 오래된 아파트인데 이런 것도 37억이니 뭐. 자, 전세는 7, 8억. 야, 이거는 정말 그 우리나라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 가면서 빈 상가 같은 거 마음에 든다. 저거 얼마일지 궁금할 때 이거 기능 이용하면 되겠네요. 요즘에 뭐 이런 사업이 잘 된다던데 저기 딱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여러분 2차 타시는 분들 골프 쳐야 되잖아요. 골프 즐겨찾기, 자주 가는 거 뭐 즐겨찾기 하면 될 것 같고, 나의 스마트 스코어. 자, 앱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네. 카메라? 네. 그 우리 비행기 탈 때 들어가 있는 그런 기능이네요. 그러네요. 네. 뒤쪽 볼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양옆도 볼 수가 있고. 자, 나의 운전기사가 운전 주차를 똑바로 하는지. 여러분, 그리고 이게 이 차의 핵심입니다. 모드 큐레이터라고 해서, 자, 바이탈리티가 있고 딜라이트, 퀘어, 컴포트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의 모드별로 음악하고 조명, 마사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컴포트에서는 편안한 음악도 틀어주고, 조명의 색감도 편안한 느낌이 들게 맞춰주고, 마사지 기능도 그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고. 뭐 바이탈리티 해볼까요? 시작. 우주에 있는 것 같아요. 우주요? 우주에 빠져든다. 이 빠져든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반포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는 윤석열 대통령. 빠져든다. 우리 저 지네시스도 음악 같은 거 이런 거 한스 짐머한테 좀 맡겨가지고 좋은 음악을 좀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사리 라이브 카페 들어가면 근데 오디오 너무 좋지 않아요? 뱅앤 올uf슨 오디오. 네. 오디오는 진짜 좋다. 네. 지금 보시면은 스피커가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엄청납니다. 케어로 하니까 이건 또 커튼을 다 닫아주네요. 눈물이 좀 나네요. 자, 됐고요. 자, 그리고 뭐 날씨 같은 거 볼 수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현재 24도, 뭐 미세먼지 같은 거 대기질 상태 볼 수가 있고. 자, 여기까지 실내외 2열 위주로 돌아봤고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주행 느낌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계속해서 2열에 앉아서 이 차의 승차감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후배인 강준기 기자를 모시고 이제 G90 롱휠 베이스 모델을 타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전을 맡게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숏바디 시승 행사 때는 못 느꼈던 건데 요 기어 레버가 후진을 넣었을 때 햅틱이 들어옵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가요? 요런 특징들이 기존 제네시스와는 좀 다른 모습이고, 또 여기 있는 조그 다이얼, 이게 지금 한번 이렇게 돌릴 때마다 스냅이 들어가는데, 이 스냅이 기존 G80이나 GV80에서 느꼈던 그 제네시스의 이 스냅 느낌하고 좀 달라요. 조금 더 찰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작감이 더 좋아졌다는 거. 네,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S클래스나 이런 차들은 대형 스크린 이런 것도 집어넣고, EQS를 타고 이 차를 타니까 한 10년 전의 차를 타는, 디자인 하신 분한테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지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국내 최고의 이 플래그십 세단답게
아주 편안하고 쾌적하고 고급스럽고 만족스럽습니다. 출발하지. 참나 진짜. 이번 G90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다 보니까 아무리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차이가 났던 부분이 승차감인데, 이제는 거의 뭐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승차감이 운전석에서도 느낌이 좋고요. 특히 뒷좌석, 상석에서의 느낌이 더 푹신푹신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올해 초에 그 한국자동차 기자협회에서 신형 G90하고 신형 S클래스를 비교 시승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뭐 초고속 주행로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둘을 비교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 G90의 발전의 폭이 상당히 좀 놀라웠습니다. 이 승차감이 S클래스랑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구형하고 비교해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느꼈고, 지금 느낌상 이 롱휠 베이스 버전은 일반 G90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게 글쎄 뭐 서스펜션 세팅에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휠 베이스가 거의 20cm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휠 베이스가 늘어나게 되면 안전성이 조금 더 증가하는, 직진 안정성이 조금 더 올라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2열이 더 중요한 차다 보니까 조금 더 컴포트한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뒤에서 느낌은 참 괜찮습니다. 일반 G90보다 머리 공간도 넉넉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거는 벤틀리 플라잉 스퍼를 탔을 때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 D필러의 두께가 상당히 두툼하다 보니까 이게 탑승객의 얼굴을 조금 아늑하게 감싸고 보호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도 느낌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뭐 뒤에서는 사실 엔진 소리나 여러 가지 뭐 진동, 소음 이런 것들 당연히 좀 느끼기가 어려운데요. 롱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일반 G90와 비교해서 엔진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기통 3.5L 가솔린 터보 엔진인 건 동일한데 48V 전기 모터를 더했습니다. 제네시스에 따르면은 일렉트릭 슈퍼차저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전기 모터가 달려서 가속할 때 전기 모터가 엔진을 보조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감속할 때는 엔진 시동을 미리 꺼서 정차 중 시동을 끄고 켜는 아이들링 스탑 앤 스타트의 가동 시간을 훨씬 더 늘려주는, 그래서 연비를 조금이나마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은 전기 모터의 효과는 꽤 강력합니다. 여러분, 일반 G90 3.5 터보의 최고 출력은 380마력인데요. 이 롱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415마력으로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구형 G90 같은 경우는 8기통 5.0L 타고 엔진이 들어갔었는데, 그 엔진과 비슷한 출력이 나오면서 이제 복합 연비는 훨씬 좋아졌거든요. AWD 사양이 기본이고, 그리고 뭐 차체 길이가 거의 뭐 5.5m에 육박하는 아주 초대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복합 연비가 8.2km/L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최대 토크도 일반 G90보다 조금 더 올라갔는데 56.0kgm를 발휘하고요. 이 최대 토크가 1300rpm부터 시작돼서 5000rpm까지 지속이 됐기 때문에 거의 뭐 가속 페달을 밟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는 항상 최대 토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차를 직접 오너 드라이브로 운전하시는 분들보다는 기사를 두고 뒤에 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달 기름값 조금이나마 아껴주면 좋잖아요. 기존의 G90 8기통 5.0L 그 모델하고 비교해서는 경제성이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뭐 정체 구간 있을 때도 뒤에서는 다리 꼬고 앉아갖고, 네, 안마 기능 한번 틀어볼까요? 틀고, 자, 모드 큐레이터, 컴포트. 참, 이 차를 타면은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G90 4세대 롱휠 베이스 모델 같이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